오랜만에 야쿠자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최대 폭력단 야마구치구미는 3대 두목 다오카 카즈오 시대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다오카 카즈오는 일본의 암흑가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연애 등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일본 제1의 오야붕이라고도 불리죠. 제가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고요. 이 다오카 카즈오와 야마구치구미가 야쿠자 세계 톱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 부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마모토 케니치입니다. 잔혹한 성격과 거침없는 실행력을 바탕으로 야마구치구미의 전성기를 이끌며 조직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무력 충돌에 관여하고 잔혹한 범죄들을 저지르면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가 죽은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일본 지하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일본 제1의 꼬붕이라고 불렸던 남자 야마모토 케니치의 이야기입니다. 1925년 효고현 고베시, 야마모토 케니치는 가와사키 중공업의 기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큰 문제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고 1942년 오사카 정기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요코스카 해군조선소에서 근무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에 일본군에 징집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고향인 고베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고베 대공습에 휘말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진 야마모토 케니치는 불량배 생활을 하며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야쿠자들의 눈에 들게 되는데요. 그는 당시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 야스하라 마사오로부터 조직 가입을 권유받아 야쿠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1951년, 그의 나이 26살이었어요. 말단 조직원 생활을 이어가던 야마모토 케니치는 한 사건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요. 그가 조직에 입문하고 2년 뒤에 벌어진 츠루타 코지 습격 사건입니다. 츠루타 코지는 일본의 유명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당시 많은 야쿠자들은 연애 흥행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야마구치구미의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 역시 예능 프로모터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오카 카즈오는 츠루타 코지의 매니저에게 자신이 밀어주던 가수 미소라 히바리와 츠루타 코지의 콜라보 무대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이 요청을 거절하죠. 얼마 뒤 그 매니저가 연말 인사차 다오카 카즈오의 집을 방문하는데 이때 그가 준비한 선물을 다오카가 도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매니저는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무슨 이유냐고 되물었죠. 이에 다오카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다오카 카즈오의 의중을 알아챈 야마구치구미의 조직원들은 얼마 뒤 츠루타 코지를 습격해 그에게 큰 부상을 입히게 되죠. 이 습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실행범 중 하나가 바로 야마모토 케니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역구 조직에 불과했던 야마구치구미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연예계에서는 다오카 카즈오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야마구치구미의 연애 사업은 번창하게 됩니다. 습격 사건의 주요 멤버였던 야마모토 케니치는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말단 조직원이었던 그는 이 사건으로 다오카 카즈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게 되죠. 1년 뒤인 1954년 야마구치구미는 같은 고베 지역의 라이벌 조직 타니자키구미와 분쟁을 벌입니다. 이때 야마모토 케니치는 상대 부두목에게 권총을 발사해 중상을 입혔는데요. 이는 집행유예 중 범행이었기 때문에 체포 후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타니자키구미는 급속도로 와해되었고 야마구치구미는 고베에서 독보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3년 뒤 출소한 야마모토 케니치는 다오카 카즈오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와 술잔을 나누며 야마구치구미 본가에 직계 조직원이 됩니다. 이후 다오카 카즈오의 비서 겸 보디가드로 활동하게 되는데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일했고 아픈 날에도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오카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다오카의 아내인 후미코 부인도 남편에게 헌신적인 야마모토 케니치를 아들처럼 대했다고 해요. 다오카 조장이 새 집을 구할 때 기존 집을 야마모토 케니치에게 양도했을 정도로 둘의 사이는 각별했습니다. 1961년 조직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야마모토 케니치는 야마구치구미 산하에 자신의 조직인 야마켄구미를 결성합니다. 야마모토 케니치와 야마켄구미는 야마구치구미 전국 진출의 핵심으로 요자쿠라 긴지 사건, 히로시마 항쟁 등 여러 굵직한 사건에 개입해 공적을 올렸습니다. 야마모토 케니치는 조직 간부의 입장이었지만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항상 선봉에 나섰죠. 야마모토 케니치를 비롯한 다수의 무투파 야쿠자들의 활약으로 야마구치구미는 다른 조직들을 물리치고
흡수하며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63년 다오카 카즈오는 이 거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을 보좌하고 조직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야마구치 구미 집행부를 발족합니다. 여기서 야마모토 케니치는 와카가시라 호사 부두목 보좌라는 조직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요직에 앉게 되죠. 여기까지만 해도 초고속 승진이었지만 그의 출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71년 당시 야마구치 구미의 2인자 자리인 와카가시라 직책의 카지하라 키요하루가 낚시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야마구치 구미 집행부에선 그의 후임을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야마모토 케니치와 야마모토 히로시라는 인물이 경쟁하게 되죠. 경쟁자인 야마모토 히로시는 셀러리맨 출신 야쿠자로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고 조직의 금융사업 면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야쿠자 세계에서도 돈과 이미지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 야마모토 히로시가 조직의 2인자에 적합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 투표에서도 야마모토 케니치가 2표, 야마모토 히로시가 4표를 받으며 야마모토 히로시의 취임이 확실시되나 싶었지만 오야붕인 다오카 카즈오가 이 투표를 뒤집고 야마모토 케니치의 손을 들어주며 야마모토 케니치가 와카가시라 자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와카가시라 직책은 조직의 유력한 후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투표는 형식상으로만 이루어졌고 조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었죠. 앞선 내용들로 알 수 있듯이 야마모토 케니치는 굉장히 호전적인 스타일의 야쿠자입니다. 항상 허리춤에 권총을 가지고 다녀서 피스톨 케니치, 피스켄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모시는 다오카 카즈오와 함께 있으면 만나는 상대에게 다오카에 대한 엄격한 예절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직인 야마켄 구미에선 온화한 성격의 두목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찌검하는 일도 없었고 자신의 수행원이 졸더라도 그냥 자게 두고 혼자서 귀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케니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야마켄 구미는 다른 하부 조직의 세력을 흡수해 몸집을 크게 불릴 수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하고 기존의 부하들을 관리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부하들은 여러 야쿠자 분쟁에서 소수 정예로 활약하면서 야마모토 케니치의 출세에 큰 기여를 합니다. 조직의 2인자가 된 야마모토 케니치는 196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일본 정부의 야쿠자 집중 단속 이후 침체된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마약 주방 국토정화 연맹을 결성하고 마약 박멸, 결기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실상은 이미지를 세탁,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타지역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술수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싸움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활한 전략가이기도 했죠. 이렇게 야마모토 케니치는 다오카 카즈오를 보좌해 야마구치 구미에 중흥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 일본 제1의 오야붕 다오카 카즈오에 대한 암살 시도가 발생하면서 야마구치 구미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오카 카즈오는 교토의 한 클럽에서 여러 발의 총격을 받았으나 상처가 깊지 않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범인은 적대 조직 마츠다 구미의 조직원 나루미 키요시. 야마구치 구미와의 분쟁에서 자신의 오야붕이 목숨을 잃자 그에 대한 복수에 나선 것이었죠. 이때 당사자인 다오카 카즈오보다 더 분노한 것이 바로 야마모토 케니치였습니다. 야마모토 케니치는 조직원들을 풀어 자신의 오야붕의 목숨을 노린 나루미 키요시를 추적하고 마츠다 구미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야마구치 구미와 마츠다 구미의 충돌을 오사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의 양상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의 공세에 7명의 마츠다 구미 조직원들이 삽시간에 목숨을 잃었고 나루미 키요시도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나루미 키요시의 죽음은 야마모토 케니치의 집요한 보복에 고통받던 같은 마츠다 구미 조직원들의 소행이 유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목숨을 잃고 전쟁은 종결을 맞이하는데요. 보통 야쿠자 조직 간 분쟁의 종결은 수타식이라는 화해 행사를 열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나 화가 완전히 식지 않은 야마모토 케니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분쟁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 오사카 전쟁으로 야마모토 케니치는 오야붕의 복수를 이루어냈고 야마구치 구미의 위세 또한 다시금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마모토 케니치는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어야 했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보석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력 충돌의 지휘를 맡았던 것이죠. 기자회견 이후 그는 다시 감옥에 수감됩니다. 당연히 야마모토 케니치는 조직의 2인자였기 때문에 직접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었고 전쟁에 관여하면 다시 감옥에 가게 될 것도 알고 있었으나 순전히 다오카 카즈오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케니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오카 카즈오는 암살 위협 이후 두문불출하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결국 1981년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죠. 당연히 야마모토 케니치가 그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감 중이었고 감옥에서 지병이 악화되면서 조직 계승이 불투명해집니다. 얼마 뒤 건강 문제로 석방되지만 결국 4대 조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1982년 간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야마모토 케니치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야마모토 케니치와 비슷한 성격으로 그에게 신임을 받았던 타케나카 마사이사라는 인물과 과거 그에게 2인자 경쟁에서 밀렸던 야마모토 히로시가 4대 조장 자리를 두고 야쿠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내부 분쟁을 벌입니다. 분쟁 종결 이후엔 야마모토 케니치의 오른팔이자 그로부터 야마켄구미를 물려받았던 와타나베 요시노리라는 인물이 야마구치구미 5대 조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후 야마모토 케니치를 추종했던 야마켄구미 인사들이 조직에서 중용되었고요. 야마켄구미는 10,000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조직 원수를 확보하며 야마구치구미 최대 파벌을 형성하게 되죠. 소수 인원을 고집했던 야마모토 케니치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야마모토 케니치가 생전에 쌓아놓은 위상이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죠.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 악화로 인해 야쿠자 업계에도 불황이 찾아오면서 야마구치구미의 주도권이 나고야의 신흥 세력으로 넘어가고 야마켄구미는 다소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6대 야마구치구미 분열 사태에서 이 야마켄구미가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무게추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야마모토 케니치의 이름 아래에서 여전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인의 이야기, 낡은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